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항일 투쟁사에 있어서 초기에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이슈 중 하나인 모스크바 자금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스크바 자금 사건은 많은 독립운동사에 관련된 서적에서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소개하는 책자마다 굉장히 차이를 많이 나타내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모스크바 자금 사건은 1차 사건과 2차 사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그런데 많은 서적들이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스크바 자금 사건을 1차 사건과 2차 사건으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모스크바 자금 1차 사건은요, 모스크바에서 지원된 금액 상당수의 금액인데 그 금액이 혹자는 400만 루블이라고 하고 혹자는 200만 루블이라고도 하는데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은 배의 차이가 나니까 그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은 그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은, 400만 루블이든 200만 루블이든, 모스크바가, 조선인에게, 지원을 해준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면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지원된 이 모스크바 자금을 상해로 오는 상해, 물론 이제 이동희겠죠. 이동희에게로 오는 모스크바 자금을 중간에서 이르쿠츠크파 공산 당원들이 중간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거의 한 반 정도의 모스크바 자금을 강탈해 간 사건이 바로 이 모스크바 자금 1차 사건이겠고요. 당연히 이 모스크바 자금 상해로 가야 할 모스크바 자금을 중간에서 이르쿠츠크파가 그 자금을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탈을 해갔으니까 이르쿠츠크파와 상해파 공산당원들 사이에는 그 원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겠죠. 이것은 이후에 벌어지는 자유시 참변의 한 불씨가 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루어지는 2차 모스크바 자금 사건은요, 1919년 4월인데요. 1919년 4월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상해 임정 내에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의 민족주의 계열의 상해 임정 요인들도 역시 당시 소비에트 러시아에 상당히 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의 소비에트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닌이 약소민족의 해방을 약속하고 약소민족의 해방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뿐만이 아니고 임정내의 민족주의 계열의 우리의 지도자들도 크게 신뢰를 하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스크바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상해에서 대표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상해에서 우리 두 계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을 대표하는 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총리 이동희와 그리고 안창호 간에 대표를 누구를 파견할 것인지에 관해서 일단 첫 번째 이견을 보였는데요. 이동희는 자신의 신봉인 역시 사회주의 자라 할 수 있는 한형근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역사에서 조금 생소할 수는 있겠습니다. 한형근이라는 사람을 모스크바의 대표로 파견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안창호는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건준이를 조직해서 건준이 위원장이 되는 여운형을 모스크바로 파견하기를 원했는데요. 서로 이견을 보였는데 안창호가 양보를 한 것 같습니다. 양보를 해서 결국 한영근이 이 모스크바로 임시정부를 대표해서 모스크바로 파견이 되고 한영근이 레닌을 만나서 소련 정부가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기를 호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에 걸쳐서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4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지원을 약속을 받고 그 4가지 약속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모스크바 에서 지원한 자금입니다. 자금. 그 구체적인 금액은 이것도 문헌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러시아 돈으로 60만 불 금화 루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0만 불 금화 루블. 모스크바 자금 1차 사건에서는 금화라는 말이 없고요. 그냥 400만 루블이다, 200만 루블이다. 그리고 2차 자금에는 일부 문헌에서는 그냥 60만 루블이다. 그리고 금화 60만 루블이다. 문헌마다 차이를 보이는데요. 얼핏 보면은 1차 지원에서 400만 루블, 2차 지원에서 60만 루블 하니까 훨씬 적은 금액인 것 같은데 단순 비교는 곤란하고요. 2차 지원에서는 금화 60만 루블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차 지원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액수의 지원이 2차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신빙성 있는 학계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화 60만 루블, 엄청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래서 한 번에 옮기기가 힘들 정도로 큰 액수였는데, 그래서 아마 이게 60만 루블이 한꺼번에 상해로 들어오지는 못하고요. 일부 나누어서 상해로 들어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중간에서 가로채지 못한 이루크츠크파 공산 당원들이 소문을 냈는데요. 상해파가 모스크바에서 임정에 지원된 독립 자금을 상해파가 횡령하고 유용해서 쓰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상해 임정 내외에서 갈등이 생기고 상해 임정 내에서도 민족주의 계열의 우리의 임정 요인 주요 지도자들이 이동희에게 그 해명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 해명을 하는 대신에
이동희는 상해 임정을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해 임정을 이동희가 탈퇴를 하면서 모스크바 작은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소문을 듣고 격분을 한 김구 선생이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자객을 보내게 되고 이동희의 또 다른 신복, 한영건이 아닌 또 다른 신복 김립이라는 자가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김립이 모스크바 자금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자금의 금고 역할을 하면서 모스크바 자금을 횡령을 했다는 그 혐의자 김립이 상해 내에서 백주 대낮에 김구 선생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스크바 자금 사건은 일단락이 되지 않고 60만 금화 루블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일부가 상해 이동희에게 전달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모스크바 자금의 행방은 어디로 갔느냐를 두고 지금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당시에는 훨씬 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모스크바 자금 행방의 소문 중 하나는 김립 이외에 또 다른 금고지기가 있다는 소문이 나고 그 금고지기로 지명된 사람에게 근래에 이제 무정부주의자로 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 영화의 주인공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박열이라는 사람이 있죠. 박열.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한 사회주의자 박열도 이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열이 그 모스크바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죽이지는 않았고요. 신나게 두들겨 펴는 폭행을 가하는 테러를 가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단편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이 모스크바 자금을 두고 임정 내에서 얼마나 큰 분란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큰 분란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이후에 벌어지는 자유시 참변에 불씨가 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독립운동사 초기에 독립운동 분열의 한 단초를 제공했던 모스크바 자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